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두팀장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은 제가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이런 상태라서요, 저만 살아남아서 개같이 야근 중입니다. 이런 저에게 상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무슨 명목으로? 대단한 성과 없이도 대단한 또라이짓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교양만두에선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해야 상까지 받는지 알아봅시다. 하버드대학교 응용수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창립 경험이 있는 스펙 개쩌는 이 남자. 취미가 과학 칼럼 쓰기였던 그는 썩혀두기엔 아까운 자기 글을 출판해줄 곳을 찾다가 한 잡지사에 연락을 받습니다. 자네, 우리와 같이 일해보겠는가? 그곳은 폐간 직전의 과학 유머 잡지사. 웬 뜬금 잡지사의 머리채 잡혀버린 마크는 자기랑 비슷한 인간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이 또라이놈들 이런 쓸데없는 연구를 어디다 써먹어? 근데 좀 신박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이 바로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그노벨상. 이름부터 조롱기 가득한 이 상은 1991년에 시작해 매년 10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상식이 개최되는데요. 수상 자격은 1. 재현할 수도 없고 재현해서도 안 되는 엉뚱하고 흥미로운 연구나 업적을 이룬 사람. 2. 그 업적이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어야 함. 한마디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의미 있는 미친 짓을 한 자에게 주는 상이죠. 최초의 이그노벨 수상자 중 한 명인 에리히 폰 데니켄. 그는 인류의 고대 문명이 외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친 유사 고고학자인데요. 비주류 가설이다 보니 학계에서 외면당했음에도 꾸준히 30권 넘는 책을 출간하는 광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상금도 있을까요? 참고로 노벨상의 상금은 2023년 기준 13억 6천만 원인데요. 이그노벨상은 짐바브웨 달러로 10조! 큰돈 같지만 페이크고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지폐라 하나로 환산하면 1, 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에게게. 게다가 트로피는 직접 DIY 해야 하는 종이 프린트. 뭐야, 상이 장난이야? 이그노벨상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유머, 유쾌함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유머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그노벨상은 꽤 유서도 깊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심사에 시상까지 참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동네방네 자랑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성과를 마음껏 떠벌릴 수 있는 멍석이 깔린다는 메리트가. 대신 수상 소감이 길어지면 스위티 푸가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하세요! 지루해 죽겠네! 자, 이제 어떤 연구들이 상을 수상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998년 이그노벨 통계학상 수상자는 제럴드 베인 박사 그리고 캐리 시미노스키 박사. 그들의 연구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인 박사는 어느 날 장모님과 와이프가 속닥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됩니다. 어떡하면 좋니? 배서방 발이 너무 작구나. 엥? 그게 어때서 엄마? 뭐? 너 정말 몰라서 물어? 그런 속설이 있죠. 키나 발이 크면 거기도 크다. 베인 박사는 장모님 말에 마상을 입어버리긴커녕 그 속설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신체 각 부분을 측정하는 데 동의한 64명의 피실험자를 모집. 피실험자들의 키와 발 그리고 그곳의 크기를 각각 측정했죠. 측정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키와 발 크기 그리고 음경의 길이 사이에 매우 약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키와 발 크기가 음경의 길이를 예측할 만한 객관적 도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는 날 무시하지 마라! 네, 다음 수상자입니다. 이그노벨상 수상자는 킹한민국에서도 무려 5명이나 배출됐는데요. 2023년 갓 상을 받은 따끈따끈한 수상자는 스마트 변기를 개발한 스탠퍼드 의과대학 박승민 박사님. 이 스마트 변기로 말할 것 같으면 지문처럼 항문 모양으로 신원을 식별하고요, 변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대소변을 촬영해서 응아 모양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암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징후를 찾아냅니다. 소변에 포도당과 적혈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감염, 당뇨 등의 질병 징후를 알아낼 수도 있죠. 일단 수치스러움만 잘 이겨내면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유용한 녀석이죠. 2017년 버지니아 대학에 재학 중인 한지원 씨는 걸을 때 커피가 넘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논문으로 유체 역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니, 컵에 커피가 많으니까 쏟아지겠지 왜 쏟아지겠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한지원 씨는 커피가 출렁이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이유가 공명현상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물질이 진동하는 진동수와 외부에서 가해진 힘의 진동수가 같으면 물질의 진동이 더 격렬해지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커피를 덜 출렁이게 하려면 한쪽의 진동수를 낮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컵의 진동을 줄여주는 이런 자세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오, 이 연구 전혀 쓸데없지 않고 쌈 유용한데요?
사실상 이그노벨 수상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또라이 같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한 사람과 찐으로 또라이 같은 사람. 전자에게 준 상은 자유롭고 창의로운 도전에 대한 응원의 의미가 강하고요. 후자에겐 약간의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약간의 경각심 고취? 대표적으로 1994년 이그노벨 심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싱가포르 전임 총리 리콴유. 그는 재임 당시 청결한 나라를 제1모토로 삼고 침 뱉기, 껌 씹기, 비둘기 모이 주기 등 도시를 더럽힐 만한 행동 하나하나에 다 벌금을 때렸습니다. 심지어 껌은 판매까지 금지됐고요. 굳이 씹고 싶다면 잇몸 치료를 명목으로 치과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죠. 덕분에 도시는 모델하우스급으로 정갈해졌지만 국민들의 답답함은 파워 맥스를 찍었습니다. 아쉽게도 리콴유는 이그노벨 시상식엔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주최 측에서 밝힌 수상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정적 강화요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30년이나 해왔습니다. 전문 심리학자 뺨치죠? 아주 굿이에요. 굿굿굿! 마지막으로 이그노벨상과 노벨상 1타 쌍피를 거머쥔 남자가 있습니다. 물분자의 반자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 개구리 공중부양에 성공. 2000년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네덜란드의 안드레 가임 박사. 그는 상 받은 버프로 또 재미삼아 세상에서 가장 얇은 막 만들기를 도전하던 중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를 얻게 됩니다.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잘 휘어져서 꿈의 소재로 불리죠. 이 연구로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며 잉여스럽고 쓸데없어 보이는 짓이 위대한 연구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이그노벨상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추천받는다고 하는데요. 본인 추천도 받는다고 하니 내 또라이 짓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하다 싶으면 추라이 해보시라.